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검사 결과는 괜찮다는데 이상하게 피곤하고 예전보다 살이 잘 붙고 깨는 잠이 늘었다고 하죠.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조금씩 쌓인 신호들입니다. 현대인은 감염병보다 생활습관병에 더 많이 시달립니다. 혈당이 오르거나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부담을 받고 복부 지방이 쌓이는 과정이 전보다 훨씬 흔해졌습니다. 몸이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일상 속에 많아졌기 때문이죠. 잠을 줄이고 스트레스는 늘고 먹는 시간은 무너지고 움직임은 줄었습니다. 몸은 단순합니다. 자고 먹고 움직이고 쉬는 기본 리듬이 깨지면 대사는 바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지속되면 피로도 쌓이고 체중도 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대사질환의 특징은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살짝 늘어난 뱃살, 전보다 잦은 갈증, 밤에 자주 깨는 패턴, 아침에 무거운 느낌으로 천천히 티가 나죠. 이런 변화는 사소해 보이지만 몸에서 보내는 경고입니다. 대사는 작은 변화를 빠르게 반영합니다. 특히 수면은 전체 대사의 중심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멜라토닌이 줄어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며 식욕 조절이 흔들립니다. 밤늦게 단 음식이 당기는 것도 호르몬 균형이 흐트러진 신호입니다. 몸은 피곤할수록 쉽게 소화되는 당을 원합니다.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도 그냥 잠버릇이 아닙니다. 밤마다 산소가 부족해지고 몸은 긴장 상태로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혈압이 오르고 심장도 쉬지 못하죠. 스트레스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 하고 먹는 패턴이 흔들립니다. 폭식이나 야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식욕이 크게 줄기도 하죠. 둘 다 대사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우울감이 쌓이면 잠이 더 무너지고 움직임이 적어지고 몸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습관의 문제도 현대인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몸은 저장 모드로 바뀝니다. 점심을 먹는 순간 혈당이 빠르게 치솟고 그 혈당을 처리하지 못해 지방으로 저장하려 하죠. 따라서 아침을 먹는 것은 체중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단백질 조금, 곡물 조금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밤늦게 먹는 식사는 몸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밤은 원래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대사는 쉬지 못하고 지방 저장이 더 쉬워집니다. 아침 피로도 깊어지죠. 채소 섭취는 대사 조절에 큰 역할을 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 기능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치는 염분이 많아 채소 대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색채의 채소를 먹으면 항산화 물질을 자연스럽게 균형 있게 섭취하게 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생활 리듬입니다. 영양제보다 먼저 기본 리듬을 회복해야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습관을 넣어주면 반응이 금방 옵니다. 나쁜 습관이 반복되면 변화를 빠르게 보여줍니다. 대사 건강은 어렵고 복잡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 몸이 매일 하는 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의 무거움, 저녁의 붓기,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식욕의 변화까지 모두 대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은 대부분 생활 습관에서 출발합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식욕이 흔들리고 움직임이 줄고 피로가 깊어지고 대사가 느려집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체중 증가나 혈당 상승처럼 눈에 보이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본 리듬을 회복시키면 몸은 빠르게 좋아집니다. 잠이 안정되면 식욕이 조절되고 몸의 회복력도 강해지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생활 습관이
건강의 바닥을 이루기 때문에 그 바닥이 안정되면 몸 전체가 변합니다. 이건 누가 해도 반응이 동일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변화들은 몸이 스스로 보내는 신호이니까요. 몸이 원하는 건 거창한 치료나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제때 먹는 식사, 천천히 먹는 습관, 적당한 움직임, 호흡을 돌려놓는 휴식. 이 기본이 맞춰지면 몸은 다시 제 방식대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몸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두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놓친 신호들이 조금씩 쌓였을 뿐입니다. 이 신호들을 제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대사의 흐름은 다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대사 흐름이 얼마나 민감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몸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만큼 섬세하게 움직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한 식사가 반복되면 바로 반응을 보이죠. 대사는 단순히 칼로리가 오르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호흡, 혈압, 혈당, 체온, 호르몬의 균형까지 모두 얽혀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삐끗하면 나머지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대사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존을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껴 쓰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로는 늘고 근육 사용도 줄어들고 지방 저장은 더 쉬워집니다.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식욕이 과하게 생기거나 반대로 식사를 잊기도 합니다. 둘 다 대사에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리듬이 깨지면 몸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수면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대사 회복이 더 느려집니다. 밤마다 깊게 잠들지 못하면 호르몬의 리듬이 틀어지고 체온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피로는 아침까지 이어지고 몸 자체가 늘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변화가 반복되면 몸은 효율을 잃습니다. 쉽게 지치고 살이 잘 붙고 근육이 천천히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당 처리 능력이 떨어져 혈당이 쉽게 높아지고 대사 흐름이 과부하를 받습니다.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 비만으로 이어지기 쉬운 몸이 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같은 활동을 해도 몸이 반응하는 방식이 전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대사 건강을 회복하려면 몸이 안정감을 느끼는 리듬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리듬이 회복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리듬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혈당의 흐름을 다잡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몸은 급하게 반응하고 그 반응은 곧 피로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천천히 오르는 식사는 몸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려면 몇 가지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먹는 것,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것, 단 음식을 줄이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훨씬 안정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루의 대사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빠르게 먹거나 당이 높은 음식 위주로 먹으면 대사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과당이 많은 음식은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방간을 더 쉽게 만듭니다. 지방간은 피곤함, 무거움뿐 아니라 대사 기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혈당도 잘 오르고 체중도 더 쉽게 늘어납니다. 현대인의 식습관 중 가장 흔한 문제는 야식과 늦은 식사입니다. 밤에 먹는 음식은 대사가 처리하기 어려운 시간에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들어온 칼로리는 대부분 저장 모드로 향합니다. 밤늦게 먹는 습관을 고치면 몸의 회복력은 빠르게 좋아집니다. 잠도 깊어지고 아침 피로도 줄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움직여야 대사가 활기를 찾습니다. 과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단 몇 층, 빠른 걸음 몇 분, 앉았다 일어나기 반복만 해도 대사는 금방 반응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 일로 여기고
너무 큰 목표를 세운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만 늘고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몸은 천천히, 꾸준히, 즐겁게 움직일 때 가장 잘 회복됩니다. 무리한 목표보다 익숙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대사 속도가 낮아지고 당 처리 능력도 떨어져 혈당이 쉽게 오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빠르게 빠지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으면 대사 흐름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일부러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식물성 각각 장점이 있어 둘을 적절히 섞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뿐 아니라 면역 기능도 약해집니다. 몸의 방어력이 떨어지면 감기 같은 작은 병에도 쉽게 지치고 오래 앓게 됩니다. 몸의 모든 기능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식욕이 흔들리고, 식욕이 흔들리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혈당이 흔들리면 피로가 깊어집니다. 이 흐름을 다잡기 위해선 생활의 기본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불규칙한 리듬을 줄이고 몸이 편안함을 느끼는 패턴을 하루에 여러 번 만들어주는 것이죠.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대사는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아침이 가벼워지고 밤잠이 깊어지고 음식의 유혹도 줄어들고 운동에 대한 부담도 가벼워집니다. 몸은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회복할 기회를 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몸이 쉴 틈을 주고 회복할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잠을 먼저 챙기고 식사 순서를 조절하고 먹는 속도를 천천히 하고 너무 늦은 시간을 피하고 움직임을 하루 곳곳에 끼워 넣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대사를 다시 깨우는 힘이 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훨씬 정직합니다. 기본을 맞춰주면 금방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활 전반에 퍼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작은 조정입니다. 이 작은 조정이 반복되면 몸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흐름을 느끼기 시작하면 몸은 점점 가벼워지고 전보다 훨씬 쉽게 회복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은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의 출발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생활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만으로도 대사는 훨씬 안정됩니다. 몸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대사가 왜 쉽게 흔들리는지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대사는 큰 변화보다 작은 반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은 이미 하루의 리듬을 정합니다. 일어났을 때 무겁고 기운이 잘 오르지 않는다면 전날의 생활 패턴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도 깊은 잠을 못 잤다면 회복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밤사이 호르몬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다음 날의 에너지 흐름도 약해지죠. 이때의 피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회복 부족이라는 신호입니다. 회복이 부족하면 대사 속도가 낮아집니다. 몸은 에너지를 아껴 쓰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 사용도 줄고 하루의 대사 흐름이 더 약해집니다. 근육은 대사의 중심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몸은 열을 만들고 당을 처리하고 지방을 소모하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현대인은 근육을 잃기 쉬운 생활을 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고 계단을 피하고 걷는 시간을 줄입니다. 이런 환경은 근육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조건입니다. 근육이 줄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붙습니다. 당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몇 달이면 충분히 진행됩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몸속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크게 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더 오래 걷고 일부러 계단을 쓰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근육은 자극을 받습니다. 몸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반응을 보여줍니다.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작은 움직임은 대사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한 끼에 많은 양보다 여러 끼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면서 포만감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소모되고 피로가 깊어지며 당 조절도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식습관도 대사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식사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도 급하게 분비되고 지방 저장이 늘어납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은 대사 조절의 핵심입니다. 씹는 횟수를 늘리고 먹는 속도를 줄이면 위와 장의 부담도 줄고 혈당 상승폭도 낮아집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중간, 탄수화물 마지막. 이 순서는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소화를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작지만 효과적인 조절 방법입니다. 같은 식단을 먹어도 순서만 바꿔도 몸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대사는 단순한 변화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밤늦게 먹는 식사는 몸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밤에는 대사가 쉬어야 하는데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회복이 아닌 소화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 저장이 늘고 아침에 피로감도 증가합니다. 늦은 식사 습관을 줄이면 몸의 회복력은 빠르게 좋아집니다. 아침이 가벼워지고 수면의 질이 회복되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장 건강도 중요합니다. 장은 흡수와 배출을 담당하며 면역의 상당 부분을 관리합니다. 장이 불편하면 몸은 계속 무거운 느낌을 갖고 대사 흐름도 불안정해집니다. 장이 편안하려면 채소 섭취가 필요합니다. 여러 색의 채소를 골고루 먹으면 항산화 균형이 맞춰지고 소화 기능도 안정됩니다. 김치는 염분이 높아 채소 대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생채소나 익힌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채소를 조금 넣고 점심에 단백질을 챙기고 저녁은 가볍게 먹는 패턴이 대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대사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흔드는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몸은 긴장 상태가 됩니다. 긴장이 오래되면 식욕 조절도 어렵고 수면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긴장을 풀고 호흡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 신경계는 빠르게 안정됩니다. 짧은 호흡 조절만으로도 식욕이 내려가고 몸의 긴장도 풀립니다.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리듬이 안정되면 식욕, 수면, 에너지 흐름이 모두 자연스러워집니다. 습관이 흔들릴수록 대사도 흔들립니다. 대사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 원리에 충실합니다. 적당히 먹고 일찍 자고 천천히 먹고 몸을 적당히 움직이고 과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 기본만 지켜도 대사의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몸이 원하는 건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지속되는 작은 조정입니다. 하루의 반복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대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좋은 변화도 나쁜 변화도 지금 반복하는 습관이 다음 달의 몸을 만듭니다. 지금의 반복을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면 몸은 그 변화를 빠르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지면 대사는 점점 더 안정됩니다. 몸이 하루를 버티기 위해 쓰는 힘은 대사와 회복의 균형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균형이 틀어지면 몸은 어느 순간부터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기 시작합니다. 대사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의 리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리듬이란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라 몸이 일정하게 반복하는
생리적인 패턴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움직이는 시간, 쉬는 시간, 잠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할 때 몸은 안정된 흐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리듬이 흐트러지면 몸은 그때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조금만 먹어도 체중이 오르며 스트레스도 쉽게 쌓입니다. 특히 밤에 리듬이 무너지면 대사는 깊게 흔들립니다. 밤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인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로와 염증이 누적됩니다. 이 누적이 큰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생각이 많아지는 것도 몸의 리듬이 뒤틀렸다는 신호입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리듬이 깨지면 마음도 불안정해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다음 날의 대사 속도도 떨어집니다. 아침에 무거움이 남고 기운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계속 에너지를 아껴 쓰며 대사의 흐름은 더 약해집니다. 대사를 살리려면 리듬의 기초가 되는 수면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잠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밤 늦게 먹는 습관을 줄이면 잠의 질은 빠르게 좋아집니다. 몸은 규칙적인 걸 좋아합니다.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면 호르몬 분비도 안정되고 식욕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식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호르몬의 언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 흔들립니다. 그 결과 단 음식이 당기고 불필요한 칼로리를 쉽게 섭취합니다. 밤에 단 음식이 끌리는 것도 대사가 피로해졌을 때 자주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몸이 지쳤을수록 빠르게 에너지를 주는 음식을 찾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선택은 다음 날의 피로를 더 깊게 만듭니다. 대사를 살리기 위해선 음식의 양보다 음식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시간, 먹는 속도, 먹는 순서가 몸의 대사 흐름을 좌우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위는 부담을 덜고 혈당의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한 번에 크게 오르지 않는 혈당은 몸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대사질환 예방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식사 순서 역시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함께 먹고 탄수화물을 뒤에 먹으면 혈당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몸은 이렇게 단순한 원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조절을 꾸준히 반복하면 대사 리듬은 회복됩니다. 하루의 피곤함은 줄고 밤의 수면은 깊어지고 식욕도 안정됩니다. 리듬이 잡히면 몸은 예전보다 훨씬 쉽게 에너지를 씁니다. 조금 움직여도 몸이 가벼워지고 체중 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근육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근육은 대사의 엔진입니다. 근육량이 유지될수록 당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지방을 쓰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근육이 줄면 대사는 갑자기 느려지고 먹는 양이 조금만 많아져도 살이 빠르게 붙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 손실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은 충분히 자극됩니다.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 빠르게 걷기 같은 행동들만으로도 대사는 빠르게 반응합니다. 몸은 과한 자극보다 지속되는 작은 자극을 더 좋아합니다. 꾸준히 움직이면 대사는 다시 활성화되고 근육량도 유지됩니다. 단백질 섭취는 근육 유지의 또 다른 기둥입니다. 하루 3끼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섞어 먹으면 소화 부담도 적고 대사 자극도 고르게 들어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빠지고 몸은 피로해지며 대사 흐름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일정하게 들어오면 몸의 회복력이 올라가고 식욕도 안정됩니다. 장 건강도 대사와 깊이 연결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흡수와 배출이 부드러워지고 몸의 염증도 줄어듭니다. 장내 균형이 무너지면 대사는 즉시 흔들립니다. 장을 살리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꾸준히 먹고
섬유질을 충분히 넣고 과한 당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색의 채소는 몸의 항산화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사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김치는 염분이 높아 채소 섭취 대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선 채소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루의 리듬을 안정시키려면 스트레스 관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대사를 가장 빠르게 흔듭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몸은 긴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수면도 나빠지고 식욕도 불안정해집니다. 몸은 지치고 대사는 더 약해집니다. 짧은 호흡 조절만으로도 신경계는 빠르게 안정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행동은 긴장을 풀어주는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조절을 반복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대사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꾸준한 반복이 중요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하고 더 정직합니다. 기본을 회복하면 대사는 금방 살아납니다. 수면, 식사, 운동, 호흡, 휴식. 이 5가지 리듬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면 몸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회복력도 강해집니다. 대사는 극적인 변화보다는 지속되는 습관에 반응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대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리듬이 안정되면 몸은 매일 조금씩 좋아집니다. 몸이 원하는 회복은 거창한 방식이 아닙니다. 대사는 단순한 흐름을 꾸준히 반복할 때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습관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면이 안정되면 식욕이 안정되고 식욕이 안정되면 혈당이 안정되며 혈당이 안정되면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 흐름이 바로 몸의 기본 움직임입니다. 이 흐름이 유지되면 오래 방치했던 피로도 풀리고 살도 잘 빠지고 호흡도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기본 흐름을 놓칩니다. 복잡한 건강 정보를 찾고 영양제를 여러 개 먹고 새로운 운동법을 따라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생활 리듬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은 몸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몸은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양제는 보조입니다. 몸의 리듬이 잡혀 있을 때만 제 역할을 합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효과는 크게 줄어듭니다. 몸이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반복입니다. 충분한 수면, 제 시간의 식사, 적당한 움직임, 균형 잡힌 호흡, 그리고 잠시의 휴식. 이 5가지가 맞춰지면 대사는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몸은 원래 회복하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회복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빼앗는다는 점입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요즘 갑자기 단 것이 땡긴다면 수면이 부족했다는 뜻이고, 쉽게 지친다면 대사 리듬이 무너졌다는 뜻이고, 밤에 잘 깨거나 잠에 잘 들지 못한다면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작은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대사는 점차 느려지고 체중이 쉽게 늘고 평소보다 피로가 오래 갑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알아차리면 몸은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대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좋은 습관이 들어오면 금방 정상 흐름을 찾습니다. 회복을 돕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밤의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밤에 늦게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면은 깊어지고 아침의 무거움도 줄어듭니다. 대사는 밤에 회복합니다.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달라집니다. 식사 속도를 낮추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먹으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 작은 조절 하나로 폭식은 크게 줄어듭니다. 활동량을 조금씩 늘리는 것도 대사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과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걸음수를 조금 늘리거나
계단을 더 자주 사용하거나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정도면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근육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는 빠릅니다. 그래서 근육을 지키는 습관은 조금이라도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근육 한 덩어리는 대사를 안정시키는 핵심입니다. 단백질을 식사마다 조금씩 넣고 움직임을 하루 곳곳에 넣으면 근육은 유지됩니다. 유지는 증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장 건강을 돌보는 것도 대사 건강과 직결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흡수와 배출이 부드럽고 면역도 잘 작동합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식욕이 들쭉날쭉해지고 몸은 쉽게 무거워집니다. 장내 환경은 생활 습관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채소 섭취, 식사 시간, 식사 속도, 스트레스 수준. 이 모든 것이 장에 영향을 줍니다. 채소는 여러 색으로 골고루 먹고 과한 염분은 줄이고 단 음식을 선택할 때도 속도를 늦춰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지만 지속되는 조절은 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돕습니다. 스트레스도 대사와 연결됩니다. 스트레스가 깊어지면 호흡이 짧아지고 수면이 얕아지고 식욕이 흔들립니다. 대사는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가볍게 호흡을 깊게 가져가는 순간만으로도 신경계는 빠르게 안정됩니다. 짧은 호흡 조절이 식욕 과잉을 줄이고 잠드는 시간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몸은 결국 생활 리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리듬이 안정되면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하고 매일 조금씩 더 가벼워집니다. 대사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큰 변화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작은 변화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습관은 그대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의 피로, 지금의 식욕, 지금의 잠, 이 모든 것은 생활 습관이 남긴 결과입니다.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을 다시 정리하면 몸은 그 리듬에 맞춰 회복합니다. 대사는 다시 살아납니다. 몸은 다시 가벼워집니다. 수면은 더 깊어집니다. 식욕은 안정됩니다. 움직임은 자연스러워집니다. 몸은 원래 회복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돕기 위해 습관을 다시 정리해주는 것. 그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내일의 몸을 바꿉니다. 그 변화는 분명히 반응으로 돌아옵니다. 생활 습관은 영양제보다 강력합니다. 몸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